남서울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양 수업, 자기 분석 및 진로 설계를 매 학기 강의하고 있는 교수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너 모드가 벌써 4회차를 맞이했네요. 지난 회차에서 발표 매너, 대화 매너를 했는데요. 세상은 이 외에도 수많은 매너를 요구하지만 사회 초년생을 기다리는 건 야속하게도 알잘딱깔센입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줄여서 알잘딱깔센. 오죽하면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을까요? 수많은 매너 중에서 대학생 신분인 지금부터 직장 생활을 할 미래까지 꾸준히 요구될 매너, 이메일 매너입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살을 내는 가운데 평안하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정중하게 보내고 싶긴 한데 쓰다 보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덜어내자니 또 예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교수님께 드릴 메일 적다가 인사말부터 막혀서 한참을 고민했던 분들 모두 집중해주세요. 매너 모드 마지막 방송 4회차에서는 간결하고 격식 있는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를 다뤄보겠습니다. 예의 있는 학생, 일 잘하는 직장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매너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매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기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데요. 대학 생활에서 매너라며 강의실 문에서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뒷사람이 오는 걸 느끼고 잡아준다거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의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눌러준다거나, 열린 버튼을 누르는 거, 이런 일상적인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매너는 상식과 같아서 이 정도는 하겠지 싶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많아서요. 안 지켜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평판도 좋아집니다. 주변에 매너 없는 상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거, 또 강의실에서 냄새나는 음식 먹는 거, 껌 씹을 때 톡 하고 터트리기도 해요. 귀 아프게 하는 거 정말 많죠. 대학 생활에서 지키면 좋은 매너, 이메일 매너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은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보다 조금은 무거운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40대 이후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은 편지를 대신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 팩스보다 더 빨리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에서 이메일을 사용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될 걸 왜 이메일로 보내려고 하는 거지? 싶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문서도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다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이메일에서 시작해서 이메일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이 되면 어제도 이메일을 보냈고 오늘도 이메일을 보냈고 내일도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가 아주 일상이 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밖에 나가면 이제 비즈니스 세상이에요. 아르바이트만 해도요. 대학 생활에서 필요한 이메일 매너, 직장에서 이메일 매너 스킬까지 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이런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는 글처럼 너무 말랑말랑해도 곤란하고요.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는 레포트, 보고서랑 모바일 메신저의 중간에 위치하는 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실수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인사말이나 안부도 없이 무작정 본인 용건만 얘기해서 기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혼란을 주기도 해요.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요.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화통화보다는 이메일에서 오해가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럼 제목, 인사, 내용, 첨부 파일 순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사항인 보내는 사람 이름, 그리고 목적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요. 제목에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면 교수님 저는, 이건 필요 없는 내용이죠. 제목 제일 앞으로 즐겨 써야 될 기호는 대괄호입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이 대괄호가 필수인데요. 이 안에 소속이나 목적이 담기면 됩니다. 교수님에게 과제를 보낸다면 과제 제출, 출결에 대한 문의라면 출결 문의라고 쓰면 되겠죠. 나중에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결제 요청, 회의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외부 회사에
이메일을 보낼 때는 뭐 남서울대학교, 남서울대 방송부 이렇게 소속 머릿말을 쓰면 읽는 사람이 메일을 열기 전에 어느 메일부터 먼저 읽어야 되지? 그리고 이 메일의 목적이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결 관련된 문의를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가로 안에 출결 문의, 김지원, 밑에 바, 자기 분석 및 진로 설계, 바, 수, 2, 3교시입니다. 하면 저는 이 글의 목적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곳에 이메일로 보낸다면 제목이 대가로 안에 지원 서류, 김지원, 어디에? 다이소 물류팀, 주말 아르바이트 지원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읽는 것이지만 주중 아르바이트 말고 주말이라는 것 때문에 주말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이 이메일을 먼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이메일이 오겠어요. 그 중에서 이 이메일은 지원 서류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일 제목은 소속을 다 합쳐서 20자 내외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글자가 너무 길면 상대방이 한눈에 소속과 용건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자, 제목을 썼으면 이제 내용을 써야죠. 아무 내용 없이 냉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만 쓰는 건 매너에 어긋납니다. 내용에는 인사, 내 소개, 안부, 용건, 끝인사,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이메일을 받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위를 언급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가위 보내세요 이런 것보다 누구누구야 올해도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면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관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만들어 보면 안녕하세요 차은우 교수님, 차은우 교수님께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를 해야죠. 수업명, 수업시간, 본인 학과와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수업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분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분반이 3개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 누구인데요? 라고 하면 몇 교시 듣는 학생이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수요일 2, 3교시 인간의 심리 강의를 듣고 있는 간호학과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안부는 한 줄 정도면 적당해요. 용건부터 이야기하면 좀 딱딱할 수 있어서 한번 덧붙이는 거죠. 뭐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니면 오늘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짧게 하시면 되고요. 용건은 결론부터 말해야 됩니다. 출석을 못한다. 무슨 과제를 보내는데 뭐 이런 점이 좀 헷갈린다. 용건을 말하고요. 끝인사를 적으면서 이메일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게 좋습니다. 끝인사는 감사합니다가 보편적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게 폰번호를 남기는 걸 추천드려요. 중요한 내용의 메일 답장을 했는데 확인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남기면 됩니다. 뭐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땡땡땡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뭐 010-1234-5678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김보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개, 남서울대학교 자기분석 및 진로 설계 수요일 2, 3교시 듣는 간호학과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부, 항상 수업에서 대학생활에 관련된 좋은 정보 잘 듣고 익히고 있습니다. 목적,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학과에서 홍보 행사가 있어서 1, 2학년 학생 모두 학생복지회관 부스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문서는 행사가 마친 뒤 일괄 나온다고 하는데 출결 인정될까요? 공문서 대신 행사 포스터를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 010-1234-5678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용을 작성하면서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오탈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반드시 내용을 재검토하길 바라겠고요. 첨부 파일 제목은 제목과 비슷합니다. 이름과 목적을 넣어서 작성해 보세요. 간혹 첨부 파일 이름이 과제, 자기 분석, 저는 뭐라고 잘 오냐면 자분진으로 와요. 그래서 학생 이름이 자분진인가? 해서 보면 자기 분석 및 진로 설계를 줄여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과제 이렇게만 하면 제가 꼭 파일을 열어서 다시 이 학생 이름이 누군지 알고 다른 이름 저장을 해야 되니까 받는 사람이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예시를 만들어 보면 김지원, 제일 중요한 이름, 간호학과, 홍보 행사 포스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항상 여러분들이 출결 문의나 과제 문의 같은 경우는 미리 보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이메일 매너까지 알아봤습니다. 슬기로운 대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너 모드, 청춘은 매너 모드, 매너 모드 온